216쪽의 서술형 문제는 좀 같이 해보겠습니다. 촛불 주변에 손을 가까이 가져가는 것을, 근데 이게 촛불을 손을 옆에서 댈 때랑 위에서 댈 때랑 좀 다르거든 사실. 위쪽으로 되면 훨씬 뜨거워요. 왜냐면 이제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는 대류인데 대류. 근데 옆에서 될 때는 그냥 열이 직접적으로 오는 거야. 요거는 복사예요, 복사. 모닥불 쬐거나 이럴 때도 모닥불 활활 타는데 위쪽에다 손 대면은 손 뒤고요. 옆에서 손 쬐는 거는 괜찮아요. 복사로 열이 전달되는 거고, 위쪽으로는 대류가 일어나는 거고. 근데 난로를 아래쪽에다 설치하는 거는 따뜻한 이건 대류입니다. 따뜻한 공기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데워질 텐데, 이건 대류입니다. 대류. 그래서 가에서 열에 이동하는 원리는 복사입니다. 복사 쓰시고, 그 원리로 열이 이동하는 예 한 가지씩 설명하시죠. 햇빛이 비추면 따뜻해진다. 이거는 햇빛이 태양이랑 우리 지구 사이에 진공 상태예요, 대부분. 근데 그게 열 에너지가 직접 지구까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햇빛이 비추면 따뜻해진다. 이거는 복사 형태로 열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거 쓰시고 얘를 쓰라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건 대류죠, 대류는 그런 것도 있는데, 일단 약간 일반적인 게 냄비 바닥만 가열해도 물 전체가 따뜻해진다. 물 전체가 따뜻해진다. 난로를 켜면 방안 전체가 따뜻해진다. 이런 거. 이런 건 대류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븐 그릴을 잡고 있는 고무 손잡이는 열전도가 안 되는 거죠, 잘. 열이 이동하는 경로를 설명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열이 이동할 건데, 열이 오븐 그릴에서 손잡이로, 얘가 손잡이인 거죠. 손잡이로 이동한다. 손잡이에서 이제 여기로 또 이 손으로 이동해야 하고, 근데 잡을 수 있도록 손잡이를 고무로 하는 까닭은 고무가 열 전도가 잘 안 되는 물질입니다. 고무는 열 전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열 전도가 잘 되면 손이 뒤겠죠. 열이 잘 전달돼서 열 전도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해안에서 낮과 밤에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해안에서 바람의 방향이 바뀌는 까닭은 아래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하시오. 바다, 육지, 비열, 공기, 상승. 낮에는 상승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되니까, 낮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비열이 작아요. 바다보다 비열이 작아서 온도가 빨리 이제 상승합니다. 빨리 상승하여 공기가 또 상승해지죠. 따뜻한 공기가 상승해지는 거죠. 따뜻한
통하여 저기압이 되는 건데,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분다. 이걸 해풍이라고 합니다. 해풍이 분다. 밤에는 육지가 온도가 더 낮아져. 그러면은 육풍이 옵니다. 육풍이 분다. 되셨죠? 그 다음에 15번에 표는 1000m 길이의 금속의 온도를 1도 높였을 때 금속 종류에 따라 금속이 늘어난 길이를 나타낸 것이다. 얘 누가 제일 많이 늘어나면 알루미늄이 제일 많이 늘어나네요. 바이메탈을 가장 잘 휘게 만들려고 할 때 사용할 금속 두 개를 쓰시오. 잘 늘어나는 거랑 잘 안 늘어나는 거 써야겠죠? 네. 백금과 알루미늄 쓰면 됩니다. 이거는 열 팽창 정도 차이가 커야지 되거든요. 열 팽창의 정도 차이가 커야 많이 휘어지죠. 잘 휘어진다. 잘 휘어진다. 뜨거운 음식이나 차가운 음료에도 길이 변화가 작아야 하는 치아 교정용 기구를 만들 때 금속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할지 쓰시오. 단 교정용 금속 기구는 열팽창 정도만 고려한다고 가정한다. 백금을 써야겠죠, 그쵸? 왜냐면 치아에 이렇게 꼈어, 어떤 그런 거를. 근데 뜨거운 걸 먹으면 얘가 막 늘어나고 차가운 걸 먹으면 수축하고 이러면은 빠질 수도 있고요. 변화가 심해지니까 백금을 사용해야 되겠죠. 열팽창 정도가 작아서 온도 변화에 따라 길이 변화가 작기 때문이다. 쓸게요. 열팽창 정도가 작아서 온도 변화에 따른 길이 변화가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어주시고, 예. 자, 학교 시험 대비 그거 1번부터 21번까지 이것도 마저 할게요. 풀어보십시오. 자, 이거 해볼게요. 1번부터 할게요. 설명 좀 하면서 하겠습니다. 입자 운동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입자는 모든 방향으로 운동하고 끊임없이 운동하고, 입자가 운동할 때 입자 크기 변하는 건 아니고 입자 크기는 그대로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입자 운동 활발해지고, 증발과 확산은 입자 운동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맞죠? 증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현상이다. 맞고, 증발은 이제 스스로 운동하여 일어나는 현상이고, 가열을 하지 않아도 증발은 되긴 합니다.
액체 내부 입자가 밖으로 나오는 현상이다. 아니고요. 액체 표면에서 내부에 있는 애도 기체로 되는 거는 끓음이라고 합니다. 끓음. 표면적이 넓을수록 증발 잘 일어나고, 자, 웅덩이에 고인 물이 마르는 것은 증발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확산 현상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인데, 암모니아수가 이게 염기성이긴 하거든요. 염기성. 근데 얘는 이제 페놀프탈렌이랑 만나면은 붉은색으로 바뀌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여기다 떨어뜨리고 나면 얘가 이렇게 붉은색이 점차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쪽으로. 확산을 확인하는 실험이다. 한 방향으로만 운동하는 게 아니라, 이 네 군데가 이렇게 동시에 이제 색깔이 변합니다. 예. 그래서 모든 방향으로 운동한다, 뭐 그런 걸 알려주는 거고요. 다른 거는 맞는 거고, 그 다음에 확산의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 모기향 퍼져나가는 거, 냄새 퍼져나가는 거, 예. 염전에 바닷물을 가도 소금 없는다. 이거는 증발이죠. 증발이 돼서 물이 증발이 돼서 소금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 티백에서 이제 그 차가 우러나오는 거, 냄새가 퍼져나가는 거, 이런 건 확산이다. 그 다음에 증발과 확산 공통점은 기체 상태에서만 일어나는 거는 아니고, 확산은 이제 액체 상태에서도 일어나긴 합니다. 입자 운동 때문에 일어난다 맞고,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일어난다 맞죠. 증발이랑 확산 둘 다 온도가 높으면 입자 운동 활발해져서 더 잘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담는 기체죠. 이제 지금 기체에 대한 설명인데, 기체는 담는 용기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는 게 맞고요. 압력 가하면 쉽게 부피가 변하고, 입자 배열이 규칙적이지 않습니다. 불규칙적이고 입자 사이 거리가 매우 멀다. 가까운 거 아니다. 이거는 이제 고체죠. 고체. 답은 4번. 상태가 지금 이건 액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체, 기체네요. 압축이 가장 잘 되는, 그러니까 다가 압축이 잘 되는 거예요. 다가. 빈 공간이 많아야지 압축이 잘 됩니다. 그 다음에 모양과 부피 모두 일정한 건 나다. 맞네. 고체는 모양과 부피가 모두 일정하고요. 다른 거 읽어보시고 답 2번. 그 다음에 자, 나는 이제 지금 나가 뭐였죠? 고체죠. 고체. 고체 상태로 있는 거 25도씨에서 나무 고체고, 소금도 고체고, 플라스틱도 고체고, 니은 리을 비읍으로 해야 되죠. 플라스틱도 고체로 되어 있죠. 금속 캔을 재활용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녹이는 거는 융해고, 융해. 근데 나중에 다시 식혀서 굳게 해야 되잖아. 근데 액체가 고체로 되는 거는 응고라고 합니다. 응고. 1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가는 응고가 맞고, 다는 고체가 기체로 바로 변하는 건 승화가 맞고요. 나뭇잎에 서리가 생기는 거는 수증기가 바로 고체가 되는 거, 서리가 고체거든요. 이런 건 이제 승화죠. 승화. 그래서 여기는 뭐 화살표대로 하자면은 해당 사항은 없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승화긴 한데 기체로 바뀌는 승화, 이거는 기체가 고체로 되는 승화죠. 하여튼 다라고 해도 뭐 답은 되진 않는 건데 틀린 건데. 그 다음에 이 플립에 이슬이 맺히는 거는 수증기가 액체로 되는 거니까, 기체가 액체로 되는 거니까 나가 맞고요. 드라이아이스 크기가 작아지는 거는 드라이아이스가 고체인데 얘가 이산화탄소 기체로 바뀌거든요. 다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답이고, 입자 배열이 불규칙해지는 거는 샘물이 된다. 불규칙해지죠. 불규칙해지죠. 고체가 액체로 되면 불규칙해지죠. 성에는 기체가 고체로 되는 거는 규칙적으로 되는 거고, 안개는 기체가 액체로 되는 건데 규칙적으로 되는 거고, 그 액체가 지금 고체로 응고되는 건데 규칙적으로 되는 거고, 안경에 뿌옇게 흐려지는 거는 수증기 기체가 액체로 되는 건데 규칙적으로 되는 거고, 나머지 다 규칙적으로 되는 겁니다. 1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12번에 시계 접시 윗면과 윗면, 이게 시계 접시거든요. 이게 시계 접시야.
시계 접시 윗면에서는 융해가 일어날 거고, 융해 얼음이 녹을 거고요. 여기서는 이 뜨거운 물에서 증발된 수증기가 여기 물방울에 맺힙니다. 여기 니은에서는 수증기가 액체로 되는 액화가 일어날 거고, 요거는 융해가 일어날 거고, 여기서는 기화가 일어나는 거고, 기화가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옳은 거 찾아야 되는데, 니은은 응고는 아니고요. 기역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입자 운동이 둔해진다 아니고, 융해는 이제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기 때문에 활발해지는 거고, 니은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 아니죠. 기체가 액체로 되는 거니까 가까워지는 거고, 기역과 니은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물질의 성질은 모두 변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도 물질의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 이런 거는 이제 염화 코발트 종이로 확인하거든요.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가 둘 다 변합니다. 그러면 이제 입자 성질은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고, 자, 여기 원래 고체였는데 기체가 되면서 이제 부피가 증가해서 여기 빵빵하게 채워지는 건데요. 자, 질량 증가하는 건 아니고 부피는 증가하고요. 입자 크기 커지는 거 아니고 입자 사이 거리 멀어진다 맞죠? 예. 고체가 기체로 되는 승화인데 이때 이제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4번. 물질의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지 않는 거. 물질의 질량 안 변하고 부피는 변하고 입자 종류 안 변합니다. 입자 배열 바뀌고 거리도 바뀌는데 1번, 4번 입자 종류와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입자 운동 활발해지는 거 A 고체가 액체로 될 때, 액체가 기체로 될 때, 고체가 바로 기체가 될 때 A, C, A, C, 1번. 그 다음에 16번에 고체 물질 가열합니다. 고체를 가열하는데, 자,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가 안 올라가요. 왜냐하면 상태 변화 시키는데 에너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랑 라인데 위에 그림이랑 연관을 시켜야 되겠구나. 근데 고체에서 출발이잖아요. 나에서는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고, 다는 액체로 있고 온도 올라가고, 액체가 기체로 될 때 그다음에 기체고, 그럼 나랑 라는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니까 A고요. A. 액체가 기체로 되는 건 C네요. 그래서 나는 A, 라는 C. 3번 고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액체를 냉각하는 거예요. 액체가 온도가 낮아지다가 나중에 고체가 되는 거거든요. 이 구간에서 액체가 고체로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고체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요때 응고열이 방출돼. 응고열이 T도씨에서 얼기 시작한다 맞고, 액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응고가 되는 거죠. 액체가 고체로 되는 거니까 입자 운동 둔해지고, X 다에서는 고체가 맞고, 입자 사이 거리는 가구간에서가 다구간에서보다 멀다 맞죠? 액체일 때 더 입자 사이 거리가 멀습니다. 맞죠? 2번. 그 다음에 18번에 나구간에서 온도가 일정한 까닭은, 이거는 이제 냉각을 하고 있는데도 상태 변화할 때 열이 방출돼요. 그러니까 상태 변화할 때 열 흡수하는 게 아니라 방출을 해. 방출. 그러니까 이게 응고열이 방출되는 거거든요. 응고열이 방출됩니다. 냉각하는데 열이 방출되니까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겁니다. 냉각 과정에서 열이 방출되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있죠. 두 가지 상태 변화의 공통점으로 오른 것은, 드라이 아이스를 넣는 거는 이제 승화인데, 승화, 고체가 기체로 되는 승화. 이때 열을 흡수를 해요. 열 흡수. 그래서 시원하게 이제 유지가 되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양가죽에 물이 스며들어서 기화가 되는데, 이 기화될 때 액체가 기체로 되면서 열 흡수예요. 열 흡수. 그럼 이제 공통점은 열 흡수죠. 열을 흡수해 가니까 주변은 시원해지는 겁니다.
계시죠? 그 다음에 20번에 수영장에서 나왔는데 이제 내 몸에 물기 같은 게 마르면서 열을 흡수해가 기화열 흡수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에 얼음을 넣으면 물이 식어집니다. 뭐 이거는 뭐 상태 변하긴 한데 이제 얼음이 녹긴 하겠네요. 그러면은 얼음이 녹을 때 출입하는 예라고 되어 있네요. 이와 같은 종류의 열 에너지, 이제 기화열 흡수인데 이거는 융해열 흡수죠. 융해열 흡수긴 해. 그 다음에 혀를 내밀고 있는다. 이것도 기화열 흡수죠. 걔는 땀이 안 나요. 그래서 이제 혓바닥에서 이제 조금이나마 이제 기화시키면서 기화열 흡수해서 시원하게 하는 거고, 도로에 물 뿌린다. 그런 것도 기화열 흡수고, 수증기를 이용하면 이제 이 수증기가 이제 스팀이야, 스팀. 얘가 액체로 되면서 이거는 액화열 방출이에요. 그러면서 우유가 데워지는 겁니다. 니은 2번 고르면 되고요. 21번에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출입하는 열 에너지 종류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자, 온열 치료하는 거는 이제 액체 파라핀이 응고되면서 응고열 방출이 일어날 거고, 얼음집 안쪽에 물을 뿌린다. 이것도 응고열 방출이네. 자, 얼음과 같이 보관한다. 얼음이 녹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건 융해열 흡수. 겨울철에 그 과일 창고 안에 물을 놔둔다. 그러면 물이 얼어요. 응고열이 방출됩니다. 응고열 방출. 이것도 이제 그 과일 나무에 물을 뿌려. 그러면 이것도 응고열 방출. 그러면서 냉해를 막는다. 답 3번. 수학 문제 같이 풀고, 자, 손소독제는 주로 알코올 성분이에요. 그러면 알코올 증발이 빨리 돼서 이렇게 증발돼 가지고 나중에 전자적으로 숫자가 0이 되는 거죠. 점점 작아지다가 0이 된다. 그 다음에 이건 증발이랑 관계가 있죠. 입자 운동과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입자가 스스로 운동하여 증발되었기 때문이다.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상태에 따른 성질인데, 주스는 액체고요, 공기는 기체인데 기체는 압축이 잘 됩니다. 그래서 액체인 주스는 빈 공간이 적어요. 빈 공간이 적어서 압축이 안 돼. 압축이 되지 않고 기체인 공기죠. 기체인 공기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요.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서 압축이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24번에 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두 가지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녹인 초콜릿을 이제 굳히는 거, 얼음 틀 위에서 부풀어 오른다. 근데 이제 크기를 눈여겨 봐야겠네요. 자, 초콜릿은 주로 설탕 성분이긴 해요. 그런 게 초콜릿이 줄어들면서 크기가 작아지는데, 얼음은 안 그래. 얼음은 얼면서 부풀어 오릅니다. 이거는 이제 얼음이 좀 물의 예외적인 현상인데요. 녹인 초콜릿이 응고될 때
부피가 감소합니다. 부피는 감소하고 물이 응고될 때 부피는 이제 증가한다. 네. 물이 이제 육각형 구조가 되면서 빈 공간이 많아져서 그런 거긴 한데 이거는 이제 물의 특징입니다. 물만 이래요. 물하고 뭐 비스무트라고 하는 그런 금속이 있는데 그 뭐 한 2개 정도밖에 이런 현상이 없습니다. 고체가 되면 원래 부피가 작아져야 되는데 고체가 될 때 부피가 커지는 애들이 있어요. 물 상태가 변화하는 구간은 B에서 C랑 E에서 F다. B에서 C, E에서 F. 온도가 안 변할 때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상태가 변하는 동안 입자 배열은 B에서 C는 열 에너지 흡수하는 건데 고체를 녹이는 거잖아. 지금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야. 이거는 입자 배열이 불규칙적으로 바뀌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여기까지는 고체가 액체로 되는 거고 여기는 액체로 있다가 여기서는 액체가 고체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E에서 F는 입자 배열이 규칙적으로 바뀌는 거죠. 알겠어요? 네, 이렇게 정리 좀 해주시고 쉬었다가 2권 뒷부분 할게요.